이런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주차 토요일 이렇게 합니다. 1월 달에는 부득이하게 1월 달에는 쉽니다. 1월 달에는 부정이 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구정 때 하잖아요. 와요. 네,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구정 때 했으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구정 연주 때 갈 때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식구들과 함께. 네. 오늘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이제 주로 두 분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희 1인격 과정을 교육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쪽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 윤지 씨. 또 안쪽. 네. 그 경영 과정을 좀 들으면서 본인이 경영의 활동이나 새로운 사례를 좀 얻었던 사례를 두 분이 이경미 대표님과 이종섭 대표님 두 분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한 분당 발표는 한 20분 정도 되고요. 듣고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들을 때는 모르는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정보를 얻는 건 누군가의 경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얘기는 요즘 얘기하는 데이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의 시대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같이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부에는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부는 언어 강의 우리 진리 교수님의 강의를 했거든요. 핀또또 이게 요즘 아주 핀또또가 뜨는데 중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3부 강의 때는 중국어를 잘 들으시는 분들만 들으시고 중국어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들으셔도 돼요. 네, 못 들으셔도 아는 척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딱 들은 동안에 이제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세미나 끝나면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시고 다음 달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학을 하나 얻는다는 건요. 길을 하나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든 중국어든 뭐 일본어든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근데 문제는 그 언어의 성적이나 점수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컨텐츠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어에 대한 무난한 콘텐츠가 없으면 그 언어를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진리 교수님 중국 분이시고요. 이분이 핀또또라는 중국 회사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죠?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우리 1부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핸드폰 좀 다 열어보시고요. 혹시 밴드를 다 가입하셨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 밴드를 드렸는데요. 그 밴드에 들어가셔서 일단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케이. 그 밴드 이름은 창업경영 중국 세미나 밴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따가 제가 그 밴드에 이 페이지를 하나 올려올 테니까 댓글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도 던지시고 또 질문에 본인이 느끼는 공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이경미 마음경영 이름 너무 좋죠. 마음경영 자일코치 이렇게 딱 들으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대표님은 굉장히 미인이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야? 다시 네. 마음경영 자일코치 그러면 뭔가 이분은 대단한 미인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니까 네, 이 정도로 기대하시고 우리 이경미 대표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박수로 듣겠습니다. 박수.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말인데 이렇게 딱 시간을 내주셔서 항상 매월 오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아마 너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경영 세미나가. 근데 저는 오랜만에 왔거든요. 사실 교수님 곁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4주차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그만둔 후에는 단 한 번도 오질 못했습니다. 교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네, 한 번도 못 오다가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례를 발표 나누면서 또 제가 강연을 하러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시간을 흘러 보내왔다. 그리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사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고, 사실 저는 처음 2016년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에 경영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었어요. 그때는 역삼역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왔을 때 되게 저 어리버리했었어요. 처음 교수님을 2016년 11월에 처음 뵙고, 그리고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일반 직장인이었었고 경영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경영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세미나 갔더니 쫄아 있었죠. 직장인이 늘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경영자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세계였고, 그 이후로 1인 기업 경영과정 42기를 들으면서 운 좋게도 돈을 드리는 입장에서 돈을 받는 직원의 입장이 돼서 교수님과 곁에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내일을 위한 내 일을 만드는 힘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그동안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 돌아보면서 다음 일을, 또 다른 일, 기회를 만드는 거는 그냥 바람만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계획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계획 세우는 게 세울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나는 계획 세운 대로 잘 되는 분 계신가요? 안 되시죠? 저도 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계속 기회가 생기고 성장하는 거는 어떤 힘이 있을까 하면서 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 인쇄물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빼곡히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최근에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를 안내 드리는데, 그거는 후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저의 처음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강사나 어떤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 같나요? 네. 하다 보이나요? 네. 대답 안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저도 근데 사실 교수님 곁에서 처음 봤을 때 오솔 강사님이나 김근아 강사님 딱 처음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딱 봤더니 너무 안 멋진 거예요. 꾸밀 줄도 모르고 화장도 할 줄도 모르고 옷은 그냥 맨날 치마 레깅스를 항상 입고 다녀가지고 치마 레깅스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화장법을 내가 어떻게 자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시겠지만 저는 20살 때 이름만 들면 아는 대기업에서 일선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실 때 지금 모습과 조금 많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20년 전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부끄러워서 조그맣게 해놨어요. 되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아니요, 제가 제일 가운데였어요. 가운데인데 네, 방이 좀 너무 조그맣죠. 사진에서 찍어서 한번 확대해보세요. 저게 20살 때예요. 20살 때인데 사실 지금 누군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썹도 거의 그 샤프 같은 눈썹들 얇은 거,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가지고 얇은 눈썹에 앞머리는 브릿지하고 머리 딱 좀만 매고 그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었어요. 롯데리아에서 처음 일을 했는데 대신 일을 할 때 되게 즐겁게 했고 직장처럼 일을 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항상 하루에 9시간씩 일을 하면서 약간 나름 그래도 직장처럼 일을 해서 그때 처음 다닐 때 3개월 정도 일했을 때 바이스 매니저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 그만두고 그 이후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수님 곁에서 일하기 직전에 어디지? 가먼트 그 부자재 패키지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조그맣죠?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 홈쇼핑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전무님, 상무님, 이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부서를 옮기면서 회사가 바뀌고 그러면 그 퇴직금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퇴직금 없어지고
인센티브 없어지면서 이 세 분이 저 일하는 걸 봐주시면서 인센티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다닌 거죠. 되게 이쁨 받으면서 잘 다녔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거 적어놨죠? 사건과 사람은 기회 또는 위기다. 지금 그 교재에 써놓은 게 사건, 사람은 기회 또는 위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잘 다니던 기회였고 승진도 잘 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항상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2007년도, 2009년도부터 항상 이것저것 배우면서 살다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때.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는 이분을 만난 게 정말 기회 같았어요. 몇 주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360만 원이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90만 원을 4번 나누면서 다녔었어요. 거의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정말 기회를 잡았다. 나 이제 내 삶을 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고 나서 오히려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잘 다니던 회사 있죠. 승진도 잘하고 돈도 받고 하던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내일을 해야 되겠다. 내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다 알아본 게 조금 크겠습니다. 이게 처음 교수님 부모자녀 세미나 때 왔었을 때예요. 이게 지금 안 갔죠? 어려 보이죠? 2016년도 11월에 처음 부모자녀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알게 돼서 연합남이 독서모임을 갔고 그때 김근아 강사님을 처음 이분은 저기 조회수더 강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이런 사람이 참 부럽다. 근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긴 한데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라이프 코칭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대안학교 교사가 되겠다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청주로 아예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또 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청주를 내려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대안학교 교사를 아예 못하게 되면서 청주에 그냥 남겨진 거죠. 왜냐면 집을 아예 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청주에서 그냥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교수님의 상담을 받고 1인 기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수님 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20살 때 어떤 정직원의 기회 그리고 잘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또 기회를 찾아 나선 거 그리고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교수님을 만났던 기회가 있지만 사실 지금 돌아봤으니까 기회지 제가 청주 내려갔을 때 그리고 일을 그만뒀을 때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위기였었거든요. 왜냐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게 무너진 것 근데 뒤돌아보니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되냐 하고 봤더니 지금 T와 V라고 나누어있죠. 그게 타임이랑 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회도 위기로 바뀔 수도 있고 위기였던 것들이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기회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17년 2월에 1인 기업 42기를 수료했습니다. 근데 수료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1인 기업 다닐 때는 청주에서 다녔어요. 청주에 내려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역에서 1인 기업 들으시는 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특히나 저는 서울에서 잘 다닐 수 있었는데 괜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청주를 아예 내려와가지고 청주에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저의 그 평생 짝을 만나게 해준 분이신데 1인 기업에서 만났어요. 이때는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저 이때 되게 통통했죠. 저는 그런데도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다녔어요. 제가 했던 거는 그 부끄러운 얼굴을 계속 사진 찍었던 거. 그건 조금 얼굴에 좀 철판도 좀 깔았었고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이렇게 뒤돌아보니 되게 동글동글했구나. 그래서 제가 연합나비 다닐 때 한번 2018년도 처음에 결혼을 계획하면서 연합나비 리더 그 발표 때 결혼 목적이 있다. 올해 결혼하는 게 목표니 소개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빵 터졌었어요. 그 속에 조금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남자도 없는데 그 결혼하겠다 그런 목표를 해서 근데 이분이 우연히 소개를 해주셨고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 되게 친구는 다소곳하잖아요. 근데 별로 다소곳하지 않았습니다. 셀카봉을 가져갔었는데 저는 다들 결혼할 때 셀카봉 하나쯤은 챙기는 줄 알았어요. 셀카봉을 챙겨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좀 일을 해야 되게 생겨가지고 핸드폰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섭죠. 그 결론은 사건과 사람은 기회가 갑자기 또 정리하는데 기회 또는 위기가 되는 게 저는 하나의 위기 딱 위기 상황이 결국에 위기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고 노력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면 결국에는 위기도 기회가 되고 제가 기회다 싶어서 이거다 싶어서 하고 딱 달려가면 위기인 확률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동안 삶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꺼번에 보여드리는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빈칸에 자기 경영인이라면 매뉴얼을 만들고 기록하여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록을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글짓기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얘를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을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보관, 기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때도 나름 필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때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가지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만화 잡지를 빌려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구매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만화책 별거 있겠어 하는데 저는 만화책으로 그때 굉장히 인생을 많이 배웠었어요. 여기 나온 구절이 뭐냐면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1년도 2월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너무 연민할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글을 필사하면서 나를 연민하지 말아야지라고 딱 마음먹고 한 10년, 20년 걸린 것 같아요. 연민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는 재직 시절, 업무 시절 그 1일 체크리스트인데 이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조금 일을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일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직장인처럼 보였겠지만 그래도 그때 계속 뭔가 기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게 법무사 사무실에 다녔었어가지고 딱 법원에 가면 어디 들려야 되는지 어떤 사무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캐비넷 옆에 누구 머리 까진 사람 누구 옆에 그리고 이 돈 얼마 이 사람 옆에 가지 말 것 그런 것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이 도시에.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전 회사 돈 받았던 인센티브 받았던 전 회사인데 그때도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교수님 곁에 와서 정말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많이 배우면서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 전에도 어쨌든 나름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가먼트 쪽 일이라서 그때 이제 옷, 남자 양복 같은 거 어떻게 다 용어가 일본어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배우는지 용어들 같은 거 모두 정리했고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전공 과목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았었더라고요. 학점은 근데 정리와 학점은 좀 관련이 없지만 그냥 겨우 넘겨가지고 근데 전공 과목도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다가 김영환 교수님 곁에 일을 하면서 그리고 1위 기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오랜 시간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다만 했던 게 2017년도 하반기부터 포스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합나비 독서 모임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블로그를 쓰다가 정말 해야지 마음먹은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는데 하루 하나씩 빼먹지 않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블루투스 키보드로 간단히라도 쓰면서 하루 하나 쓰는 것만 내가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요거 하나는 지킨다 라고 했더니 블로그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1인 기업 과정에서 MBTI 들으면서 사람에 대한 심리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강의를 듣고 강사 과정까지 했더니 또 MBTI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지 하고 계획했을 때 사실 저는 대부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안학교 교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대안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한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대한대학에서 이제 MBTI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그 길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향이 없어서 앞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배우고 본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거든요.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장의 과정에서 아무거나 했던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피아노 치셨던 분들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게 지금 여기는 없고 교재에 있어요. 변화와 성장의 시간에 나는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피아노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에 간주가 있어요. 근데 그 곡의 간주가 조금 있다가 바로 피아노를 다시 쳐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그 간주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구절을 외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었어요. 2016년도 11월 25일 이때도 연합남이 독서모임 나갔고요. 나갔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나비 1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2017년도 2월에 42기를 수료하면서 수료 전에 교수님 직원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 5월에 오소희 강사님 제 나름 멘토이시거든요. 인생 멘토이신데 오소희 강사님이랑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너무 신세계 너무 멀리 있는 분 같았어요. 오소희 강사님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2018년도 봄에 저자특강 인터뷰 찍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굉장히 직장인 모두처럼 살았고 직장인처럼 보였고 그냥 일만 하는 직장인이다가 2018년도 갑자기 좀 그만두게 되면서 이때 도슨트 활동이랑 그 캘리그라피 있죠. 캘리그라피로 봉사활동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 뭐 하는 거니? 너 그만두고 독립한다더니 뭐 하는 거니? 왜 도슨트는 갑자기 왜 생뚱맞게? 또 캘리그라피는 뭐 하게? 그걸로 돈 벌 거야? 그걸로 뭐 강의할 거야? 그런 것도 왜 아닌데 왜 시간 낭비하면서 도대체 그걸 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슨트든 뭐든 이런 활동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걸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도슨트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슨트를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캘리그라피를 했는지 그 마음만 남는 거거든요. 저는 캘리그라피도 100일 동안 하겠다 마음 먹고 100일 동안 매일 하는데 일본에 여행을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포스팅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루하나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일본 여행 갈 때도 했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지키니까 계속 기회가 생기고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18년 겨울 저자특강 인터뷰 할 때 보시면 조금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쵸? 이때랑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졌죠. 이게 내가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게 실패의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쌓이는 시간이 있었고 또 변화의 시간은 이렇게 이제 이게 약간 아웃풋이에요. 아까는 조금 인풋이었다면 지금은 아웃풋인데 제가 블로그를 매일 하다 보니 블로그를 어느 정도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 1인 기업 그 CEO 과정에서 블로그 특강을 하게 됐어요. 물론 재능 기부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지만 그럼 이거 무료로 어떻게 하냐, 교재는 어떻게 하냐 하지만 저는 이것도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누면서 또 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장고 언제까지 했었고 연합남이 블로그 소모임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작 시간을 안 봤는데 아직 괜찮은가요? 그리고 송수영 대표님 디나시라는 게 있는데 그 DID로 나를 알리는 시간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것도 그 김하은 교수님처럼 기회를 주셨을 때 마다하지 않는 것. 저 이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했어요. 왜냐면 누군가 제의를 했을 때 거절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준비가 안 됐는지 됐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봤을 때 기회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인정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
그거를 존중한다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는 그 창업경영 중국 세미나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이루고. 왜냐면 곧 책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전공도 더 배울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룬 다음에 책 한 권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날 강아람 대리님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거절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어서 무조건 했죠. 예, 돈이 얼마 되든 네,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했고 1인 기업도 저도 인터뷰만 다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결혼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프로 CEO 2기 수료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이 막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영대 세미나에서 기업 소개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무슨 저 이때 만들어진 지 회사가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근데 1인 기업 할 때 회사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1인 기업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독립 직장 다니다가 독립해서 1인 기업을 차리고 싶다. 나만의 1인 기업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1인 기업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세요? 모르세요? 나는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세요? 지역 세무사에 가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개인사업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업 소개 발표가 나왔는데 이름밖에 없는 회사였어요. 뭐 딱히 수입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대 세미나에서 기업 소개를 했더니 오히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다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업에서 어떤 북토크 같은 것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때 2018년 5월에 오소희 강사님이랑 찍었을 때는 옆에 더듬이 달리는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네, 약간 또 있어 보이죠? 네, 머리빨입니다. 그래서 오소희 강사님과 얼마 전에 찍었어요. 아마 내년에는 제가 책을 가지고 찍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돼서 변화와 성장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계속 성장은 이루어진다. 내가 성장해야지 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막지만 않으면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준비가 안 됐어라고 다 내가 막는 거거든요, 기회를. 근데 어쨌든 실패하는 경험이라도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우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일단 해보고 일단 배우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위기의 사람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위기 덕분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해나간다면 그게 성장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시간이더라도 그게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를 스스로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원래 약간 직관력이라 막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스스로 제가 말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일은 바뀌어도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연차보다 연결, 변화, 표현이 성장이다. 현재는 미분, 기록은 적분. 네, 나름 공대생이라서 미분이 그 속도잖아요. 지금 봤을 때 어쩔 땐 내려가는 것 같고 어쩔 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찰나찰나의 한 순간이지 그거를 전체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글이나 사진이나 말로 기록해 놓으면 그 전체를 돌아봤을 때 결국에 뒤를 봤을 때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차보다 연결이라고 했던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생겼죠? 네. 되게 성실하게 생겨서 제 친구가 너는 면접형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일을 면접만 보면 우선 다 붙는 거예요. 왜냐면 성실해 보이니까. 그런데 일을 2년 이상 일해본 적이 없어요. 틀리면 일주일에 그만두고 딱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대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 곁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나 일했어요? 2년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약간 공기가 약간 느껴져요. 얼마 일 안 했네. 뭐 별거 일 안 했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로 경력을 따지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냐, 그 안에 무엇을 많이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오래 일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그러면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쨌든 회사도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냥 회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내 커리어를 쌓아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뀌어도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한 게 저는 롯데리아 다닐 때부터 지금 김영환 교수님 딱 직전까지 직장인으로 일을 할 때 알바생이었든 직장인이었든 그냥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게 지금의 어떤 꾸준한 기회와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그냥 지금까지 사례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제 가치관이에요. 읽어보자면 확신 없는 가치관은 방황이고 긍정 없는 확신은 비관이고 기준 없는 긍정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경영자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삶에 대한 기준이나 경영에 대한 기준이 아마 투철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내 길은 내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도 아니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잘 되긴 마련이고 누군가 봐도 이게 확실한 길을 가더라도 이게 내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긍정적인 확신으로 더 멋진 1인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그리고 저도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몇 가지만 얘기해. 제가 그 첫 페이지에 담은 것 중에 있는데 지금 MBTI 나 자신을 알기 위한 MBTI와 그런 자신을 브랜딩하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1 강의를 많이 하고 지금 8주 과정으로 오프라인 과정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블로그에 대한 기초 내용 그리고 블로그 관련한 독서를 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몇 분 들으신 분 여기 계시는데 지금 2기는 1월, 2월 이렇게 진행하고 저는 MBTI를 이론으로는 강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MBTI를 이런 유형은 이렇고 저런 유형은 저렇고라고 해서 이론적인 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MBTI를 알고 내 유형을 알고 다른 사람 유형을 알았으면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MBTI를 자유랑 좀 엮었어요. 그래서 MBTI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그거 틀리지 않았니?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좀 나누기 위해서 테헤란도 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한대학에서 3주 과정으로 MBTI로 자유올과를 진행해요. 그래서 격달로요. 1월, 3월, 5월, 7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시간 관리 등등 있는데 그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네이버에서 마음경영 자유코치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브런치나 팟빵 하나 있는 거 뜰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MBTI를 풀네임으로 하면 뭐예요? MBTI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입니다. 그 우리말로 해서 뭐 마이어스 브릭스 그건 사람 이름이고요.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두 모녀가 그런 유형을 만든 거예요. 타입, 사람들 성향, 지시, 인디케이터인데 사실 한국말을 풀어서 하면 저는 선천적인 선호 유형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네, 선호 유형. 선호 유형? 네. 선호 유형 뭐라고? 경향. 네. 그러면 질문은 이따가 밴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밴드를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자, 밴드 다 문자를 받으셨죠? 들어가시면 지금 아까 밴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160